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은 계단을 놓습니다. 계단은 1, 2층을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인데요. 계단 만들기 전에는 2층에 올라가려면 바깥에 있는 비계를 이용해야 해서 삥 돌아가야 했는데, 계단이 생기고 나면 건물 내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거주자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동안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좋습니다. 계단을 만들 때는 세로로 붙는 첼판을 먼저 붙이고 디딤판을 나중에 붙입니다. 접착제를 꼭 발라서 하판이 뜨지 않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되면 시간이 흘러서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못으로 받고 그 이후에 피스로 한 번 더 고정하면 더 확실하겠죠? 계단도 어제 그저께 다 만들어가지고 작업하기 편하게 됐고요. 임시 안전 난간 이렇게 설치해서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해놨습니다.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건축주님이 이제 현장 구경하러 오실 때도 여기 없으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임시 난간 쳐놓으면 건축주님이나 뭐 예비 건축주님이 누가 구경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죠. 이번 현장 계단에는 특별히 LVL 공학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하판처럼 여러 겹 붙여서 만든 공학 목재인데 일반 구조목보다 힘이 적고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뒤틀림으로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계단이나 습기가 높고 벽의 평활도가 중요한 욕실에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블로킹을 밟고 있는데요. 블로킹은 이렇게 스터드랑 스터드 사이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나무가 반듯해 보여도 뭐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요거를 가운데서 딱 잡아주면 이 스터드를 일정하게 딱 잡아줘서 나중에 하판 칠 때 딱 못이 딱 제 위치에 박히고요. 움직여보면 얘는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날창날창한데 이렇게 쭉 블로킹이 잡히면 얘가 움직이는 힘이 확실히 이제 같이 묶여버리니까 덜하죠. 물론 이제 하판을 붙이고 또 안쪽에서도 붙이고 하면은 뭐 그 힘이 아주 단단하게 되지만, 이 블로킹으로도 이 골조 구조목에서부터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벽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파이어월 역할도 합니다. 방화벽 역할을 해서 불이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불길이 여기서 한번 막히는 거죠. 그 공기의 흐름을 한번 막아주기 때문에 불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걸 지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월을 저 2층까지 한 번에 짜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벽을 붙여서 2층 바닥을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아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1층에 불이 만약에 벽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1층 위에서 천장에서 한번 끊기죠. 한번 막아주는 구간이 있어서 플랫폼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새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 미국 농장이나 헛간 만들 때는 한 방에 쫙 올려가지고, 옛날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블로킹을 넣어서 이 벽이 움직이는 것도 막아주고 불길이 바람으로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블로킹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 바깥에 붙는 하판의 못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판이 옆으로 뉘어서 이제 붙을 때 이 라인에만 스터드만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로킹을 대주면 이 블로킹에도 하판이 가로로 쭉 다 못이 이어서 붙기 때문에 이 하판이 잡는 힘이 더 전단력이 강해집니다. 2층도 보시면 저기 블로킹이 있죠. 저게 이제 하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닿는 부분에 블로킹을 쫙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붕 석가래를 다 했습니다. 똑같이 지붕도 이렇게 석가래가 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m 간격마다, 설계 도면에 2m 간격마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블로킹도 다 났고, 여기도 블로킹을 2000 간격마다 잡아주었고요.
화살표 표시가 보이시죠? 그래서 크라운, 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크라운 표시를 해준 겁니다. 나무가 약간 휘어있는 방향을 위로 올라가게, 활처럼 위로 올라가게 해서 그 하중에 더 잘 버티게 했고요. 이 부분은 다락입니다. 나머지는 다 오픈 천장인데 이쪽 화장실 위의 공간은 조그만 다락을 만들어서 잘 안 쓰시는 짐들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다락은 따로 별도의 계단이 없이 정건구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뽑았습니다. 다락은 2x10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벨리 부분은 지금 이 아래 받치는 기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글루램으로 넣었습니다. 원래는 2x12를 2장, 3장 겹쳐서 하려고 했는데 이 길이가 6m가 넘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가 넘기 때문에 7m가 넘는 글루램을 이용해서 지붕의 구조를 잡았습니다. 벨리 부분, 이쪽 지붕과 이쪽 지붕이 만나는 곳에 있는 그 사선 부재를 글루램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제 합판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요 블로킹이 여기에 맞춰버리면 얘가 튀어나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얘를 낮추고 여기에 합판에 맞춘 겁니다. 지붕 석가래가 다 설치되고 나면 바로 합판을 덮지 않고 지붕용 투습 방수지를 덮습니다. 이번 파주 현장은 2층 천장 모양이 지붕 모양을 따라가는 오픈 천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열재가 천장 위에 있지 않고 지붕 석가래 사이에 들어가는 웜루프 방식입니다. 석가래 사이에 있는 단열 공간이 통기가 잘 되도록 벽체와 같이 투습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벽에 만드는 레인 스크린을 지붕 위에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용 투습 방수지는 독일산 제품을 사용했고요. 벽체용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 위로 나무 각재로 공기가 흘러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 뒤에 합판으로 덮습니다. 이때는 목재 가격이 조금 안정돼서 OSB 합판이 조금 더 저렴했지만 물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붕은 방수 합판으로 시공했습니다. 합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블로킹을 딱 대고 먹줄을 튀겨서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요. 첫 단은 가로로 눕혀서 합판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합판이 수분에 좀 더 OSB보다 강하기 때문에 습기가 모이는 하부 쪽에는 이렇게 첫 단은 합판을 넣었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합판 첫 단은 가로로 가고요. 간격도 합판 2음매짜리는 아주 촘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킹을 대는 이유가 이렇게 이 자리가 빈 자리가 되지 않고 블로킹에도 이제 못이 박히면서 이 합판이 전체적으로 테두리는 아주 촘촘하게 잘 박히는 거죠. 이 블로킹이 있어서 옆으로 가는 라인도 비어 있지 않고 다 못이 묶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 이 코너에 이 기둥을 보시면 이 기둥에 홀다운이 있습니다. 이 홀다운 보이시죠? 이 홀다운이 잡혀있는 자리는 훨씬 촘촘하게 보이시죠? 네. 2인치, 네, 50mm 정도마다 하나씩 촘촘하게 박아놨습니다. 네. 전단벽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합판 테두리에 박히는 못은 6인치 간격으로 촘촘하게 박고요. 중간중간 박히는 거는 조금 더
넓은 간격으로 박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간에 박히는 것도 다 6인치로 박혔네요. 아주 짱짱하게 다 잘 박혔습니다. 앞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뒤에서는 이제 제가 따라가면서 좀 덜 박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없다가 여기 나오죠.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지금 아마 빨리 하시느라 비어 있는데, 이런 데를 또 여기 블로킹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잡아주고. 처음에 자재 받을 때 요 뒤쪽에 하려고 해놨던 합판으로 지금 요 뒤쪽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에 거는 앞에서 하고 있고, 이제 2층 올라간 거는 이제 2층이 또 합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 좀 이렇게 군데군데 분산시켜 놓으면 작업할 때 이렇게 많이 안 이동해도 되니까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죠.